헌재에서 다퉈야 하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심판이 속도를 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이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을 실제로 꾀하고 있었다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론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퉈야 하는 쟁점 하나가 줄어든 게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내란이라며 탄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국회 표결 당시 내란죄를 뺐다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겠느냐며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제쳐두고 계엄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단은 형사재판을 핑계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수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뺀다면 내란을 막지 못한 게 핵심 사유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권의 반발엔 조기 대선 시점에 유불리를 둘러싼 수싸움도 깔려 있는데 탄핵 심판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종료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 탄핵을 앞당기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야권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즉각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을 위한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평가에 해당하는 내란죄 등 형법 일부를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사유서를 재정리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참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 가서 형사법에 해당하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생각이었다면 국회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부터 왜 제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오는 14일 진행될 정식 변론기일에서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선 기사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었습니까?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 심판에서 관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사유서가 변경된 건 맞습니다. 소추의견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헌법상의 어떤 원칙이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위원장은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탄핵 사유서 변경에도 사실관계는 다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 이렇게 탄핵 사유가 줄어든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먼저 현재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크게 헌법 위반과 일반 법률 위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절차 또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어겼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사유를 정리해서 이 부분을 더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은 계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형법상 내란죄를 덜어내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또는 그 증거 조사를 형사소송의 단계처럼 높이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긴 소송 기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 측에 불리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헌재에서 다퉈야 하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심판이 속도를 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이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을 실제로 꾀하고 있었다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론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퉈야 하는 쟁점 하나가 줄어든 게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예.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혔는데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한 것을 두고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2, 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서울행정법원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